자, 이제 대충 감이 왔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230페이지로 가서 자, 230페이지에 했던 문제죠. 자, 요거를 이제 한 번만 더 마무리할 겁니다. 이제 11월 거기 19일자 있죠? 19일자. 자, 19일자에다가 고칩니다. 상품을 200만 원 매출하고 대금 중 40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거를 가로 열고 원가 100만 원. 그러니까 원가 100만 원짜리를 200만 원에 파는 거라. 무슨 뜻인지 아셨죠? 자, 딴 건 고칠 거 없고. 자,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29일까지 먼저 노트에다가 분계를 먼저 해요. 분계해서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요. 전개하시고, 자, 전개가 끝나면은 잔액 시산표를 작성하세요. 잔액 시산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잔액 시산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정을 그려야죠. 자, 손익계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부를 마감하면 모든 결산이 끝난다. 요걸 통해서 우리 이제 한 회사의 이 마무리를 한 번만 더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 이제 이런 거래가 수없이 많겠지. 그러나 많으나 적으나 어때요? 똑같은 거겠지, 원리가. 그래서 자, 제일 먼저 분계정기 시산표, 그 다음에 이제 시산표를 옮긴 다음에 손익계정 그리고 그 다음 장부 마감해서 이월시산표까지 작성. 자,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자, 10분 안에 해결이 돼야 돼.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안 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내가 봐줄게. 자, 정리됐죠?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230페이지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완전하게 기초부터 결산까지 마무리합니다. 1월 1일 날 현금 400만 원과 상품을 300만 원 출자하여 영업 개시. 그럼 먼저 분계해야지. 그러면 차변에 현금은 얼마? 그 다음에 상품이 300. 영업을 개시하다. 자본금은 700. 자, 이제 분계했으면 바로 전개해 줘야죠. 그러면 현금 계정 차변에는 1월 1일 날 상대편 계정 과목 자본금이 얼마? 400.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만들어주면 되죠. 상품 계정 차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 자본금이 300.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 계정 그리면 돼. 그러면 자본금 계정에 대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은 제좌 700 하면은 1월 1일 날 끝. 자, 그 다음에 1월 7일 날 업무용 가구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그럼 날짜는 1월 7일 날 업무용 가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품이 얼마? 50. 자,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은 50. 비품 계정 만들어주면 되죠? 여기다가 비품. 차변에는 1월 7일 날 현금 50.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나갔으니까 1월 7일 날 비품은 50. 끝. 자, 1월 14일 날 상품을 80만 원에 매입하였다. 그럼 날짜는 1월 14일 날 상품은 얼마? 그 다음 대금 중 4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40.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외상 매입금이 40. 그러면 상품 계정이 차변에 1월 14일 날 제좌 80.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으니까 1월 14일 날 상품은 40.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입금 만들면 되죠. 외상 매입금 대변에 1월 14일 날 상품이 얼마? 40. 자, 1월 19일 날 상품을 200만 원에 매출했어요. 원가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그러면 1월 19일 날 상품은 100이 없어집니다. 자, 100만 원의 상품을 200에 팔았죠. 200에 팔았는데, 자, 그 중에서 4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얼마 늘어나? 현금은 40이 늘어나고, 나머지는 뭐가 돼요? 외상, 매출금이 160. 끝났죠? 뭐가 끝나? 자, 안 맞잖아요. 차변은 200인데 대변은 100. 왜 그래요? 매출이익. 그래서 여기에 상품 매출이익이 100. 그러면 현금 계정 차변에는 1월 19일 날 제좌가 40.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금 계정 그리면 되죠. 외상 매출금 차변에는 제좌 160. 그 다음에 상품이 나갔으니까 1월 19일 날 제좌 100. 그 다음에 이제 뭐 만들어져요? 상품 매출이익이 만들어진다. (1월 19일 날) 제좌 100. 간단하게 해결이 됐고, 자, 1월 23일 날 외상 매출금 13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러면 1월 23일 날 현금이 얼마? 130. 자, 뭘 받았어요? 외상 매출금을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130. 그러면 현금 계정 차변에는 1월 23일 날 외상 매출금이 130.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금 대변에는 현금이 130 이렇게 들어왔죠. 자, 25일 날 종업원의 급여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은 차변에 뭐가 돼요? 급여 1월 25일 날 급여 얼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50. 자, 그럼 이제 급여 계정 만들어주면 되죠? 급여 계정 차변에는 1월 25일 날 현금 50.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급여 50. 끝났고. 자, 1월 29일 날 집세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은 1월 29일 날 집세를 지급했으니까 임차료가 40. 그 다음에 현금은 4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거래가 발생하면 분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죠. 임차료 계정에 차변에는 1월 29일 날 현금은 40.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1월 29일 날 임차료가 40. 끝났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1월 한 달간만 장사를 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자, 부기를 하는 이유, 회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해야죠.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 일정한 시점, 일정 시점이면 여기서는 1월 말일이 되겠네. 1월 말일 현재 재무 상태, 재산이나 채무의 상태, 즉 자산과 부채의 상태를 알아보자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여기서 말하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를 파악하자.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붕괴했고 거래 판례서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발생된 붕괴를 각 계정에 옮겨 적었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1월 31일 결산. 자, 결산은 뭐예요? 끝내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예비 절차로 뭐를 먼저 만든다? 시산표를 만들자. 그러면 먼저 시산표를 만들면 계정, 차변, 대변. 그럼 먼저 이제 현금부터 차변이 얼마예요? 570. 그 다음에 대변은 얼마? 180? 자, 그러면 390만 원이 차변에 잔액이 남았죠? 현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상품. 상품은 380이 들어와서 100만 원이 나갔으니까 280. 그 다음에 비품. 자, 우리 회사의 비품은 50.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은 160만 원 팔았다가 130만 원을 회수했으니까 앞으로도 받을 돈은 30.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들어갑니다. 부채는 뭐야? 외상 매입금은 40 갚아야 되겠네요. 끝. 자, 부채 없죠? 그 다음엔 자본금. 자본금은 700.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익 들어가야죠. 자, 수익에는 뭐 있어? 상품, 매출이익. 상품 매출이익은 100.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비용은 뭐 있어요? 급여. 급여가 얼마? 50. 또 임차료는 얼마? 40. 끝. 그러면 이제 계정이 셋, 9개가 됐어요. 그러면 2개, 4개, 6, 8, 9개 정확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차변 합계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죠? 자, 840. 대변 합계에도 840만 원으로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시산표가 일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자, 어떤 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예, 동시에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는 시산표의 합계가 맞아도 이게 틀릴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예비 절차로서 시산표 만들었습니다. 재고조사는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할 거 없고, 자,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요? 정산표라는 걸 해볼 수 있죠. 자, 정산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유기식 정산표를 만들 수 있죠. 자, 유기식 정산표를 만들면 계정, 시산표,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산표에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옮겨주면 되죠. 그러면 현금이 390, 상품은 280, 비품은 50,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은 30,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은 40,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자본금이 700,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이 100, 그 다음에 급여 50, 그 다음에 임차료가 40. 이렇게 하면 자, 대변, 차변 합계가 얼마? 840. 끝났죠? 끝. 그 다음에 이제 IS.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자, 그럼 이 현금은 어디로 갈까? 재무상태표에 차변. 차변에 얼마? 390. 상품도 280. 비품도 50. 외상 매출금 30. 이제 외상 매입금서부터 어디로? 대변. 대변에 40.
자본금은 700. 그 대신 이 상품 매출이익은 손익계산서로 와야죠. 이건 재무상태고. 그러면 여기에 100만 원. 급여는 자, 손익계산서 차변에 50, 임차료 차변에 40. 끝. 그럼 우리는 한 달 동안에 상품을 팔아서 100만 원을 벌었고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지출이 90만 원 나갔으니까 얼마 벌었어요? 10만 원을 벌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10. 그러면 여기도 100, 100. 자, 재무상태표는 자, 600, 750.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요? 750이 돼야 되는데 740이죠? 자, 갭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자본금이 700인데 순이익이 10만 원이 나와서 기말자본은 7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결산을 한 거라.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장부를 마감해야죠. 본 절차. 자, 본 절차는 영미식 마감법. 제일 먼저 뭘 먼저 그래요? 손익계정을 그려야지. 자, 손익계정을 먼저 그려놓고 먼저 모든 비용과 수익을 손익계정에 대체한다. 그러면은 상품 매출이익이 수익이니까 1월 31일 얼로 보내요? 손익으로 100만 원 이렇게 보내면서 여기서 박치기 하면 되죠. 자, 박치기 하면 차변에 상품 매출이익이 100만 원, 대변에는 손익이 100만 원. 끝났죠? 자, 그럼 어느 계정에 가야 될까? 자, 손익계정에 대변에다가 1월 31일 상품 매출이익이 100만 원 이렇게 오면 끝났죠. 그럼 얘는 자, 상품 매출이익은 차변에 100, 대변에 100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감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급여는 비용이니까 비용은 어디로 보내? 손익. 비용과 수익은 손익에 대체 박치기. 차변에 손익 얼마? 50. 그 다음에 급여 50. 그러면 이제 손익계정 어디로 갈까? 차변에 가야죠. 자, 손익계정 차변에는 급여 50. 자, 급여 계정도 이렇게 하나하나에서 마감이 되면 합계 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두 줄 그어버리면 마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실무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고 말아버리면 돼요. 자, 임차료도 역시 1월 31일 어디로? 손익. 자, 박치기 하면 차변에 손익 40, 임차료 40. 그럼 어디로 가요? 손익 계정에 차변에 임차료가 얼마? 40. 자, 이렇게 해서 임차료 계정도 마무리 도적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비용과 수익을 손익 계정에 대체했어요, 이제. 자, 그다음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손익 계정 차액을 자본금으로. 자, 그럼 이제 자본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거다. 그러면 100이 들어왔는데 90이니까 차익이 10만 원 나왔죠? 자, 이 차익을 무조건 어디로 보내요? 자본금으로 보내면서 박치기. 박치기 하면 차변에 손익 얼마? 10만 원. 또 자본금이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본금 계정 대변에 1월 31일 손익에서 얼마? 10만 원. 이렇게 오면 자, 이제 우리의 손익 계정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 손익 계정을 보면 차변 합계가 100만 원이고 대변 합계가 100만 원으로 자, 손익 계정은 모두 마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는 뭐만 남았어?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만 남았다. 그럼 자산, 부채, 자본은 예, 다음 기로 넘겨야 된다. 차기로 이월. 차기로 이월하면 차기 이월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 합계가 570.
그러면 여기도 570이 돼야 되죠? 그러면 180. 자, 390인가? 그러면서 차기 2월은 이쪽으로 와야죠. 2월 1일. 자, 전월 2월. 이건 차월 2월이야. 이제 다음 달로 보낸다. 차월 2월. 전달에서 넘어왔다. 전월 2월. 그래서 여기가 390. 자, 상품도 1월 30일 날 차월 2월. 얼마가 될까요? 380인데 100이니까 280. 그럼 얘는 2월 1일 날 전월 2월이 280. 끝. 자, 비품은 50만 원이 다 2월 되면 돼요. 1월 31일 날 차월 2월 50. 하나씩밖에 없으면 그냥 바로 두 줄. 그거 주고 2월 1일 날 전월 2월이 50. 자, 자본금은 710만 원이 차월로 2월 되죠? 1월 말일 날 차월 2월이 710. 그러면 2월 1일 날 전월 2월이 710.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자, 1월 31일 날 차월 2월 40. 바로 두 줄. 2월 1일 날 전월 2월이 40. 그 다음 외상매출금은 1월 31일 날 차월 2월이 30. 그러면 대차는 160. 그 다음에 2월 1일 날 전월 2월이 30. 끝났죠? 자, 얘는 비용 수익 끝났고. 그럼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걸 가지고 뭘 만든다? 자, 여기서 이제 2월 시산표만 하나 그려봅니다. 그러면 2월 시산표를 만들어주면 2월 시산표에는 현금이 얼마 2월 됐을까? 현금은 얼마? 390. 또요? 상품은 얼마? 280. 자, 280. 그 다음에 비품은 50. 또요? 자, 외상매출금은 30. 또? 자, 외상매입금이죠? 외상매입금은 40. 다음에 자본금 710. 끝. 그러면 자, 750인가요? 차변합계 750. 대변합계가 750으로 이렇게 마무리된 거죠. 끝났지? 그래서 자, 손익계정하고 2월 시산표까지 하면 자, 이게 바로 영리식 마감의 본절차 끝났어요. 자, 그럼 우리 이상 없죠? 그럼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뭐를 해야 돼? 우리 기업 실체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죠. 뭘 통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2월 시산표 있죠? 요 2월 시산표.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손익계정.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 봐. 그러면 손익계정을 가지고 뭘 만들어 주느냐? 자, 여기다가 이제 손익계산서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에듀신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단위는 원. 이렇게 되겠죠. 이래 놓고 자, 차변에는 뭘 써요? 비용을. 대변에는 뭘 써준다? 수익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수익은 상품을 팔아서 얼마 벌었다? 100만 원을 벌었고, 그 다음에 급여로 얼마가 나갔어요? 50이 나갔고, 임차료로 얼마? 40. 그래서 결국 100만 원을 벌고 90만 원을 지출했으니까 우리 회사는 이번 기회에 얼마 벌었다? 당기 순이익은 10만 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 결국은 뭐야? 손익계정하고 손익계산서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끝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손익계정으로 끝나도 되지만 우리 회계정보 이용자 중에는 회계를 안 배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회계를 아는 우리가 회계를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AS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자, 누구라도 회계를 안 배운 사람도 이게 손익계산서네, 손익계산이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10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100만 원 수익을 얻기 위해서 90만 원이 비용이 나가서 10만 원 벌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 또 2월 13표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재무상태표입니다. 주식회사 에듀신의 자 1월 31일 날 다니는 원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자 차변에는 자산을,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렇게 써주고 그냥 그대로 옮겨주면 되지. 자 현금이 얼마? 390. 상품은 280. 비품은 50. 외상 매출금은 30. 됐죠? 그 다음 외상 매입금은 40. 자본금은 710. 근데 이렇게 보고하게 되면 정보 이용자 중에는 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친절하게 요 밑에다가 당기순이익이 얼마라고요? 10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서 보고를 해주는 거라.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는 거고, 요거 두 개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보고만 해주면 정보 이용자들은 저건 안 보는 거지. 저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요거 두 개만 보는 거라. 그래서 에듀신의 1월 말일 날 자산은 이런 게 얼마씩 있고 갚을 돈은 얼마 있고 이 회사는 자본이 6인데 금년에 얼마를 벌었다, 10만 원 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파악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는 10만 원 번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벌었느냐도 중요하죠. 어떻게 번 걸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손익계산서를 보면 상품 팔아서 100만 원 벌고 그 다음에 이런 지출이 생겼다, 요거를 파악할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아시겠지? 자, 이게 바로 회계예요. 그러니까 회계는 결국 뭐 우리가 이제 거의 한 6주 정도, 5주 정도에 걸쳐서 쭉 마무리를 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분계가 중요한 거구나. 그렇죠? 만약에 분계가 틀려버리면 다 틀려버리는 거지, 오로지. 그래서 사실은 회계는 분계예요. 분계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1년을 배워도 분계가 어렵다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분계하고 친할 수 있도록 자꾸 문제를 풀어주고,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시험 보는 요령 같은 거를 좀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해달라는 대로 여러분들은 꼭 해주시고, 그리고 하루 한 문제 자꾸 풀어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어제그제도 내가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댓글을 달아야 돼요. 댓글 안 달으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 항상 그 문제가 나오면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다는 거라.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은 내가 틀리게 문제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경우냐? 맞겠지 하고 이제 안심하고 보내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복사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답이 없으면 이거 이의 신청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의 신청이라고.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어. 어떤 사람은 거기 틀린 답이 3번인데도 거기다 3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하러 풀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해답하고 틀린 것 같다, 자기 생각을 거기다 쓰는 거죠. 그럼 절대로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틀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자꾸 하루 한 문제하고 친해지고 하다 보면 이제 회계가 재미있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 돼. 이 회계가 지겨워 그러면 끝난 거고, 이제 회계가 뭔가 알 것 같다,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단원은 끝냈고요. 숙제 내드립니다. 자, 숙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맨 뒤에 보시면 258페이지에 회계원리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다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258페이지에 1번부터 몇 번입니까? 40번까지.
40번까지를 무조건 다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는 안 배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모르겠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여튼 요 40문제를 꼭 여러분들이 시험 본다 생각하시고 풀어갖고 다음 주에는 그 40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본서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 요거를 이제 이번 한 달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정리를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